안녕하세요. 저는 도승호입니다. 30년 가까이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창구 상담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노년 고객 상담을 전담하는 팀에서 퇴직을 맞이했죠. 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누구보다도 돈의 흐름과 안전에 민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은퇴 후에 깨달은 게 가장 많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한테는 말 못해. 괜히 걱정할까봐. 은행은 믿을 수 없고 그냥 내가 눈으로 보이는데 두는 게 제일 마음 편해. 비상금은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고 있어야지. 저는 이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어렵게 모은 돈이 어떻게 사라져 가는지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었고 퇴직 후에도 잊히지 않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비닐 두 겹에 수건으로 꽁꽁 싸매고 다시 상자에 넣어 장롱 깊숙이 숨겨둔 돈을 3년 만에 꺼냈습니다. 그런데 돈은 눅눅하게 눌어붙어 있었고 일부는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죠. 일부 지폐는 글씨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져와 보니 1천만 원 중 절반 이상이 교환 불가.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그 어르신은 말끝을 흐리셨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도 계장 돈이 썩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눈앞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눈앞에 둔 돈이 제일 먼저 위험에 노출됩니다. 불, 습기, 도난, 쥐, 심지어는 내 기억조차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비상금이라며 집안 어딘가에 현금을 감춰 두셨나요?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은 채 혼자 끙끙 앓고 계신 돈이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얻어갈 수 있는 한마디의 지혜는 당신의 소중한 돈, 그리고 노후의 평온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근무할 때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상담 중 하나를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어르신, 당시 연세는 70이셨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늘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조용히 제 창구 앞에 앉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 계장, 이 돈 좀 잘 굴려줘요. 이자 제일 높은 걸로 전부요. 할머니는 두툼한 통장 하나를 내밀며 자신이 수년간 모은 9천만 원 전 재산을 이체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은행원이라지만 저는 그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쪼개고 또 쪼개가며 모은 생활의 땀, 시간,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부모의 결심이 담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상담은 젊은 신입 직원이 맡았는데 밝은 미소로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할머니 지금 이 통장이 제일 이율이 높습니다. 전부 넣으시면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한 설명을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2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 조용한 말투에도 급박한 기운이 묻어나왔습니다. 도 계장, 우리 딸이 수술을 하게 됐어요. 병원비가 당장 필요한데 돈 좀 찾아야겠어요. 전산을 확인하는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가입하신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수수료가 매우 높은 정기예금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해지와 동시에 이자는 사라지고 위약금은 붙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처음보다 한참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다 넣었을까? 나눠 넣었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너무 늦은 후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어르신 상담 때마다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한 번에 넣는 게 아닙니다. 나눠서 넣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왜냐고요?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 자녀의 돌발 상황, 갑작스러운 사고 등 예기치 않은 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높은 이율이 아니라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비 통장. 최소 3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인출 가능한 보통예금 통장에 따로 두세요. 2. 비상금 통장. 병원비, 가족 위급 상황 등에 대비한 자금은 중도 해지가 자유로운 CMA 요구불 상품 등으로 관리하세요. 3. 장기 예금 통장. 1년 이상 손대지 않을 진짜 여유 자금만 정기 예금이나 고정형 상품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면 필요할 때 눈물 흘리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이 종종 이자 몇 %의 마음을 쓰시곤 합니다. 하지만 몇 %의 이자보다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은행에 있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는 김창섭 어르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어르신은 83, 혼자 조용히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내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 연락도 뜸했습니다. 혼자 생활하시면서도 늘 말수가 적으시고 매사에 조심스럽고 단정한 분이었죠. 그런 어르신에게 마음을 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동네 이웃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참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면 차를 태워다 주고 시장에 가면 무거운 짐도 대신 들어줬고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자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곁을 지키며 어르신은 점점 이 사람을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혹시 모르잖아요. 인감 도장하고 통장 서류 같은 거 제가 복사해서 보관해 드릴까요? 갑자기 병원 가시게 되면 저라도 있어야. 그 말에 어르신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모든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사람만은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 그 판단의 기준이었죠.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수천만 원의 손실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몇 달 뒤 어르신은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오은행입니다. 고객님의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신은 어떤 대출도 신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저희 은행을 찾아오셔서 전산을 확인해 보니 이미 통장에서 거액이 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이 씨였습니다. 그는 인감도장과 통장 정보로 어르신 몰래 대출을 받고 자금을 이체하여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이 씨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계좌를 뒤져도 남아있는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눈빛엔 상처, 배신, 분노,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상담의 말미에 이 질문 하나는 꼭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통장이나 도장을 맡기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한 문장이 어떤 어르신에게는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도, 아무리 고맙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금융 서류는 절대 쉽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금융 서류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 보관하세요. 인감도장, 통장, 신분증은 꼭 손에 두세요. 복사본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2.
전문가 또는 가까운 가족과 먼저 상담하세요. 외롭다고, 귀찮다고 아무에게나 맡기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3. 도움을 주겠다는 말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세요. 김창섭 어르신은 결국 그 돈을 다시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도 한참 동안 은행 창구 앞에서 말씀 없이 조용히 앉아 계시곤 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물어봤더라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건 참 따뜻한 일이지만 돈과 관련된 신뢰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돈은 도와주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해 줬어요. 이거 어르신 전용 상품이라 괜찮다고 해서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고객의 얼굴엔 대체로 안심한 듯한 미소가 깃들어 있습니다. 전문가가 추천했으니 믿을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설명을 드렸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말이 항상 진짜 당신을 위한 상품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 중에 서명자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성함이 특이해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서 할아버지는 은퇴 후 매달 국민연금과 임대 수입으로 소소하게 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밝은 얼굴로 저희 지점을 찾아오셨죠. 도 계장, 이번에 젊은 직원이 좋은 거 추천해 줬어요. 내 나이에 맞는 안정형 투자 상품이라네요. 이율이 아주 높대요. 들뜬 목소리에 저는 순간 걱정이 앞섰습니다. 안정형 투자 상품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상술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상품 설명서를 요청했고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품은 원금 비보장 상품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외 파생 상품에 투자되는 구조, 고위험군 등급이 명시돼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 이건 절대 어르신께 맞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저 친구가 그러던데 요즘은 노인들도 이런 거 가입하신다고. 저는 설명서를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위험 등급, 투자 방향, 손실 가능성, 중도 해지 시 수수료까지. 설명을 다 듣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표정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바뀌었습니다. 도 계장, 나 정말 잘못할 뻔했네. 괜히 이자 몇 푼 더 벌려다 내 밥줄 다 날릴 뻔했구먼.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율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행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중립적인 조언자는 아닙니다. 어떤 직원은 성과 압박 때문에, 또 어떤 직원은 단순히 무지해서 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에는 항상 이런 문구가 붙어 있죠. 이건 어르신 전용입니다. 이건 요즘 어르신들 다 하세요. 짧은 기간에 수익 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은 대부분 상품 판매를 위한 언어일 뿐 당신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퇴직 후에도 꾸준히 강조하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1. 상품 설명서는 반드시 읽어보세요. 글씨가 작고 어려워도 은행에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없는 상품은 조심하세요. 투자 상품은 반드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추천 상품은 집에 돌아가 숙고한 뒤 결정하세요. 즉석에서 도장 찍지 마세요. 한 박자 쉬고 결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서명자 할아버지는 이후 통장을 3개로 나눠 생활비, 여유자금, 응급비상금으로 분리해 두셨고 항상 통장 옆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 두셨습니다. 누가 권유해도 내 돈은 내가 결정한다.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노후를 설계할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일 참 어렵습니다. 혹시 부모가 가진 걸 알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자식이 무슨 기대라도 할까봐,
지금은 말해봤자 도움도 안 되니까. 저 역시 은행에 다닐 땐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자식들에게 제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가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돈인데 굳이 알려서 번거롭게 만들 필요가 있나? 하지만 그 생각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퇴직 후 직접 겪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둘째 딸이 집에 놀러와 이런 얘기를 꺼냈죠. 아빠 혹시 요즘 생활 괜찮으세요? 무슨 보험도 정리하고 자주 병원도 다니신다길래. 혹시 어려우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고 속으로는 괜한 걱정이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딸아이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아빠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더 있는 건가요? 솔직히 우리 마음이 헷갈려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시선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과 오해를 줄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식을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거리로 느껴졌던 겁니다. 한 번은 상담 창구에 비슷한 상황을 겪은 70대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어디 숨겨둔 거 있으면 제발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늘 돈은 조용히 감추는 것이 습관이셨다고 했습니다. 마루 밑, 장독대 밑, 옷장 뒤에 현금이 숨겨져 있었고 심지어 자식들도 모르는 금고 번호도 따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후 그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몇 날 며칠을 헤매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식들과 심한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믿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그날 이후 자식들과 한 번의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1. 생활비 통장은 자식이 알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공유하셨고 2. 비상금은 작은 수첩에 기록해 자식에게 건네셨고 3. 재산 목록은 간단한 요약으로 정리해 책장에 꽂아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애들이 안심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다니 하면서요. 여러분, 돈을 숨기는 것이 보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식과 돈 이야기를 하는 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서로를 연결해주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말하지 않는 돈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말해지는 돈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웃음과 눈물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 아픈 장면은 부모가 남긴 돈으로 자식들 사이가 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50대 중반의 남매가 저희 지점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둘 사이엔 차가운 공기가 흘렀고 어머니 명의의 통장 하나를 두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원래 저한테 맡긴 돈이에요. 말도 안 돼. 그 돈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말 한마디 없었잖아. 두 사람 모두 확신에 차 있었지만 문제는 어디에도 서면 기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언장도 가족 회의도 메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전 재산은 형제간 감정에 골만 깊게 남긴 채 법적 분쟁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재산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기는커녕 갈라놓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퇴직 후 제 재산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유언장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정식으로 작성했으며 1. 자식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남길지 2. 어떤 자산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줄지 3.
장래와 관련된 제 의지까지 모두 명확하게 문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식들과 함께 앉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당황했지만 이야기를 들은 후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아빠, 이런 얘기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괜히 저희끼리 나중에 오해할 일 없겠어요. 재산을 남기는 것보다 남기고 떠날 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건 수많은 상담을 통해 제가 체득한 진실입니다. 제가 은행원 시절 자주 들었던 오해가 있습니다. 나는 돈도 별로 없고 아파트 하나뿐인데 뭘 유언장까지 써? 그런데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은 액수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자식 셋에게 말로만 알아서 나눠라 해두면 그건 결국 누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그러니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내 뜻과 기준, 그리고 자식들 간의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입니다. 제가 권하는 노후 상속 정리 3단계는 이렇습니다. 1. 자산 목록 정리. 아파트, 예금, 보험, 연금, 현금 등 자산 항목을 정확히 기록해 둡니다. 2. 공식 유언장 작성. 구술이나 메모가 아닌 공증된 문서로 남깁니다. 공증 유언장 또는 자필 유언 보관처 확실히 지정. 3. 가족 간 미리 대화하기. 돌아가신 후에 알게 되면 그건 유산이 아니라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재산은 언젠가 반드시 갈등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일은 사랑을 물려주는 일과 다릅니다. 돈은 계산이 따라오고 계산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왜 남기는지를 미리 이야기하면 그건 오해가 아닌 이해로, 다툼이 아닌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서 매달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전화요금, 보험료, 구독 서비스, 인터넷 회선. 주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계좌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의 딸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창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다는 걸 지금 알았어요. 도대체 뭘 이렇게 남겨놓으신 건지. 그분의 통장에선 매달 23,400원, 68,000원, 15,700원, 10건이 넘는 자동이체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이미 쓸모없어진 보험료나 해지된 카드의 연회비, 혹은 가입 사실조차 가족이 모르던 온라인 정기구독 서비스였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돈을 잘 쓰는 것만큼이나 돈을 잘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렇다면 떠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제가 실제로 정리한 생전 재정 정리 6단계 체크리스트를 공유드립니다. 1. 자동이체 목록 점검.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내역을 확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합니다. 휴대폰 요금, 스트리밍, 기부금, 신문, 보험. 지금도 필요한가? 를 기준으로 하나씩 점검하세요. 2. 휴면 계좌 확인. 1년 이상 거래 없는 통장들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정리. 어떤 보험이 유효하고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수익자 지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족들이 보험 존재조차 모르면 사망에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온라인 자산 목록화. 은행, 증권, 쇼핑몰, SNS, 유튜브, 이메일 등 아이디, 비밀번호, 잔액 등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두세요. 디지털 유산도 금융자산입니다. 5. 상속계좌 지정 및 예비 수령자 등록. 예금 계좌의 상속인 지정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자녀에게 수령 위임장을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정리 노트 만들기. 모든 정보를 담은 작은 수첩이나 문서 파일 하나를 만들어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보관을 부탁하세요.
혹은 USB에 암호 걸어 보관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말없이 떠나지만 돈은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흔적을 남깁니다. 남겨진 가족이 왜 아무것도 안 정리해 두셨지? 하는 원망 속에 서랍을 뒤지고 은행을 전전하며 인터넷에 검색해가며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싶진 않으시겠죠?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모든 금융 정보와 계좌 내역을 작은 수첩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 앞장엔 내가 먼저 쓰러질 경우, 뒷장엔 아내가 먼저 떠날 경우로 나누어 그때그때 꺼내보기 쉽게 적어뒀습니다. 그걸 본 딸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 수첩이 우리 가족의 나침반 같아요. 불안한 마음이 확 사라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도 또 하나의 책임이자 사랑이구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어쩌면 너무 현실적이고 어쩌면 너무 차가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따뜻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며 우리는 참 많은 걸 지켰습니다. 가족을, 일터를, 체면을, 책임을.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때때로 뒷전이었죠. 이제는 그 지킴의 방향을 나 자신에게 돌릴 때입니다. 그동안 이야기한 것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집안에 숨긴 현금은 결국 썩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눈앞에 두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곳에 둬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맡긴 도장 하나로 내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와 책임은 다릅니다. 서류는 내가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권한 어르신 전용 상품이 오히려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율보다 중요한 건 원금의 안전성입니다.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그 침묵이 오해와 거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진짜 상속입니다. 유언장 하나 없이 떠난 부모의 돈은 남은 가족을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뜻을 문서로 정리하는 것, 그게 마지막 보호입니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주는 순간 태도와 권한도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리하지 않은 통장은 내가 떠난 뒤에도 자동이체로 새어나갑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정리는 남은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저는 단순히 돈을 잘 관리하자는 말로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신은 이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아왔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단지 숫자를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시간, 노력, 신념, 사랑, 그 모든 당신의 인생이 깃든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마지막 선택 아닐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엔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혹시 정리하지 못한 통장이 있으신가요? 숨겨둔 비상금이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메모가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경험 혹은 준비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나눠주세요. 가지 많은 나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다음 이야기로 정성껏 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 그 자체로도 충분히 멋졌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돈도 삶의 마지막도 당신이 가장 원하는 모습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이 채널에서 얻어가는 지혜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값진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